자, 지난주 예고했듯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영상 복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상 복원에서 이제 영상 번짐 및 기하학적 왜곡 현상이 있는데, 일부 내용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점확산 함수와 변조 전달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역 컨볼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하 구조적 왜곡 현상과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영상 복원은 뭐냐 하면은 영상 장치에 의해 도입된 결함을 교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를 통해 반사된 상을 보면은 일그러져 있는 상태로 이제 상이 나타나겠죠. 그거는 이제 원본 피사체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일그러진 상이 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을 이제 그런 상에 이제 결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원본 영상과 같이 이렇게 교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결함에는 세 가지 종류의 결함이 있는데, 영상 장치 반응에 의한 블러링 현상. 자,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는 어쩔 수 없이 해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거는 이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오픈 샘플에서 자, 이런 영상이 있다고 봐요. 이런 영상이 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봐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픽셀 단위로 묘사가 돼서 이렇긴 한데, 이게 해상력이 무한히 좋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대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원본 피사체의 모습을 띄도록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이제 사진기나 뭐 이런 것들이 해상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번져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이제 역 컨볼루션 과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거될 수 있음. 이거는 이제 뒤쪽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기하 구조적 왜곡 현상.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형태가 이제 일그러져 보이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그레이 레벨 비균일 현상.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엑스레이 영상이나 아니면 MRI 영상이나 전부 다 밝기 부분에서 균일한 밝기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분은 밝고 일부분은 어둡고 이런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특성상, 장치의 특성상 밝기가 이제 균일하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영상 장치 자체에서 일어나는 번짐 현상. 자, 이게 해상력이
그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장치마다 다 이제 해상력이 달라요. 점확산 함수가 뭐냐면은 뭐 영어로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상 장치에서의 블러링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상력의 한계로 인해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충 보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많이 번져 보이죠. 이 번져 보이는데, 이 번져 보이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번져 보이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영상을 얻은 장치의 해상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상력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제 교정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피사체 점을 하나 찍는 게 가능한가? 이런 피사체, 자, 이런 피사체에 이렇게 점이 하나 딱 있어요. 존재하게. 존재하는. 그러면 이 굉장히 작은 점이에요. 지금 여긴 화면상으로는 커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이제 그림을, 얘의 영상을 우리가 촬영하게 되면은 얘 영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얘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 점의 크기가 좀 달라 보일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과장해 볼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 점을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촬영된 영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걸 이제 이미지 제어로 표현을 하면은 파일류에서 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아니, 이 영상판이 있는데 점 찍는 게 어느 거더라? 그림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피사체, 이런 피사체가 있어. 이거 피사체요.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피사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런 피사체가 있으면은 실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실제 영상은 학생들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할게요. 실제 영상을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도 한번 봅시다. 우선 좀 확대해서. 자, 프로파일을 보면은, 자, 이게 피사체예요. 피사체는 이렇게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는 피사체인데, 자, 실제 촬영을 한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오른쪽 그림에 대한 프로파일이에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나타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이런 식의 영상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영상이 얻어지는 거야. 이렇게 번짐 현상이 벌어지는 게 즉 이제 시스템의 해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부분은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점이 이런 식으로 번져서 나타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치를 이용해서 이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점 피사체 영상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 완전한 점이 아닌 퍼진 점의 영상이 얻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자 얘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에 의해 나타낼 수 있음. 컨볼루션에 잠깐 자 이게 그 퍼진 점의 영상이 컨볼루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컨볼루션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조금 지금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컨볼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번 영상 처리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다루긴 했지만은 이 컨볼루션이라는 이 액션이 실제로 어떻게 취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있죠. 이 두 함수의 컨볼루션을 취한다. 이 얘기는 자, 이 G 함수를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뒤집어.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템플릿하고 같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계속 이동해요. 이동하면서 그 순간순간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겹치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는 이 함수가 여기 왔을 때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부터는 이제 겹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겹친 면적 이 함수하고 이 함수 겹친 면적 요만큼이 겹치죠. 지금 이 겹친 면적에 대해서 두 함수의 곱 이게 두 함수의 곱을 이제 적분하는 거. 겹친 면적에 대한 곱에 대한 적분이에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미적분을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값 곱하기 이 값하고 이 값 곱하기 이 값하고 잠깐 지우고 할게. 겹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선 두께가 아까 어디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겹치기 시작하면은 요가 곱하기 요가 더하기 그다음 요가 곱하기 요가 그 다음 또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두 함수의 곱을 다 더하는 거. 그게 이제 식으로 적어 놓은 게 이 식이에요. 이 식. 그러면은 방금 전에 봤듯이 우리가 자 점인 피사체를 표현을 하면은 점인 피사체는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타나죠. 점인 피사체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실제 촬영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얘가 이 점인 피사체를 촬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져서 나타나는 거 아까 봤죠. 번져서 나타나는 거. 실제 촬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져서 나타나요. 촬영하면은 얘는 피사체, 얘는 영상. 이거는 뭐냐면은 자 색깔을 달리해서 연한 색깔로 하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얘하고 얘를 이거를 보고 피사체 얘를 장치의 특성인 이걸로 보면 돼요. 이 두 개 장치의 특성하고 피사체하고 이 여기서 봤더니 컨볼루션을 취한 결과물이 영상이구나. 컨볼루션을 취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 GX 얘가 장치의 특성 장치의 특성이 이제 GX로 이제 여기서는 표현이 됐는데 이 장치의 특성이 이 영상을 얻으면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이런 결과물을. 그래서 해상력이 좋은 장치는 매우 좋은 장치는 어때요? 이 GX가 그리기가 좀 어려서 이런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해상력이 안 좋은 장치는 높은 해상력 낮은 해상력인 장치는 이 GX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피사체 컨볼루션 하면은 당연히 결과물도 이렇게 좁게 나타나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은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과정을 이제 수학적으로 묘사한 게 지금 이제 이 컨볼루션인데 뭐 보통 이제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전공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이 그냥 원리만 이렇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수업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원래 이쪽으로 갔나? 자, 컨볼루션 연산에 의해 나타낼 수 있음. 이 얘기가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줬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영상 장치는 특성 확산 함수라고 이제 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특성 확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장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상은 원 영상과 이거 확산 함수의 컨볼루션, 자 얘하고 얘의 컨볼루션 기호는 이렇게 되죠. 네, 의해서 결과물이 얘가 되는 거예요. 확산 함수는 공간 영역에서의 해상력 특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나 역컨볼루션을 할 때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건데 이 부분이 뒷장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특성 확산 함수는, 자 여기서 보면은 확산 함수 이거 얘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얘는 우리가 이제 아주 미세한 점 있죠. 지금 여기와 같이 아주 미세한 점을 촬영을 하면은 그 결과물이 이게 그 장치의 특성 확산 함수가 돼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 그냥 얘를 촬영한 결과물을 얘로 우리가 보면 돼요. 실제 측정의 경우 점 광원 또는 날카로운 테두리를 이용한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이용하는 거는 2학년 때 이제 따로 배워요. 이걸 이용하는 법은 2학년 때 따로 배우고, 지금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점 광원으로 이렇게 한정시키도록 해요. 그러니까 점을 촬영한 결과물이 뭐냐면 특성 확산 함수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 점이 이렇게 표현됐죠. 그럼 그 장치는, 이 점을 촬영한 장치의 특성은 이거예요. 그냥 단지 학생들이 봤을 때 이 점이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럼 그 장치는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는 장치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설명을 해 놓은 게 이쪽 장인데, 공간 영역의 컨볼루션 필터링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셈으로 지난번에 배웠죠. 공간 영역 필터링하고 주파수 영역 필터링에서 이게 같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컨볼루션 정리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필요에 변환된 두 함수의 컨볼루션은 결국은 이 컨볼루션 자체가 여기선 주파수 공간에서는 곱셈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역컨볼루션은 나눗셈을 취하면 되는데, 이 나눗셈을 취하는 게 이제 프리에 과정에서 이제 프리에 영역에서 이제 하는 작업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 열화는 영상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 즉 피사체를 표현을 하는데 원본 피사체와 똑같이 표현 못하고 원본에 비해 좀 나쁜 영상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화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여기 fxy가 뭐냐면 2차원 피사체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hxy 얘는 장치의 점 확산 함수.
자, 그 어떤 fxy라는 피사체를 h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한 결과물이 뭐지? gxy예요. 이 식에서 보면 gxy는 피사체 fxy를 h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다 라는 의미예요. 이 식이 여기까지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의미고, 그러면 nxy는 뭐냐? nxy는 잡음을 의미해요. 잡음. 세상에 어떤 장치도 모두 다 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존재해요. 잡음이. 물론 이제 이 NX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치마다 그 잡음 특성이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로 갈수록 NXY가 이게 고가로 가면은 보통 뭐 일반적으로는 비용 대비 이제 성능이 보통 얘기가 되는데, 고가의 장비는 대부분이 NXY가 낮아져요. 고가의 장비는 점점 낮아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질 뿐이지 잡음은 항상 존재를 해요. 얘는 항상 존재, 항상 그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잡음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fxy란 피사체를 hxy란 장비로 촬영을 했을 때 이 hxy는 잡음 특성을 반영한 게 아니고 시스템의 해상력, 능력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fxy란 피사체를 hxy란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잡음이 포함된 결과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 영상은 뭐냐면 이제 시스템의 해상력 특성과 잡음이 포함된 결과 영상이에요. 그래서 gxy는 열화된 영상 함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란 글자는 잊어버리면은 열화된 영상이고, gxy는 fxy는 입력 영상이다. 이거는 입력 영상이란 거는 피사체라는 얘기예요. 피사체. fxy는 피사체. 그다음 hxy는 그 장치의 해상력 특성을 나타내는 점 확산 함수이고, nxy는 잡음이다. 그 장치에서 만들어지는 아니면 촬영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하면은, 자, 퓨리에 트랜스폼 한 것들은 보통 이제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GUV, 자, XY가 UV로 바뀌었죠. 이거는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했다는 얘기예요. GUV는, 자, 컨볼루션은 어때요? 주파수 공간에서는 컨볼루션은 곱셈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H를 퓨리에 트랜스폼 한 것과 F를 퓨리에 트랜스폼 한 것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잡음은 잡음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잡음도 물론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게 지금 너무 두꺼운 것 같아. 14 정도로 하자. 이 식에서 보면은
이 식에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원본은 뭐죠? 피사체는 F란 말이에요. 피사체 원본 피사체는 F란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거는 이렇게 시스템의 해상력 특성이 반영되고 잡음까지 반영된 이런 GXY를 궁극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촬영된 영상 GXY를 이용해서 원본을 찾아내는 게 이 지금 역컨볼루션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fxy를 따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fxy 뽑아낸다. 그럼 이 식에서 보면은 자 오른쪽은 좀 지우고 여기서 보면은 자 HUV FUV는 GUV 빼기 NUV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잡음은 빼기 하나 더하기 하나 크게 의미 없어요. 영상에서는 그 크기만 뒤집힐 뿐이지 큰 의미가 없어. 잡음의 크기는 유지가 돼. 그러니까 부호만 뒤집힐 뿐이지 잡음의 크기는 유지가 돼. 그래서 여기서 F head 여기서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F head 이 F를 원본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F head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F head은 뭐냐면은 자 이전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 여기서 그냥 이 식에서 FUV 이렇게 합시다. FUV는 GUV 나누기 HUV 이렇게 빼기 NUV 나누기 HUV 이렇게 돼. 이렇게 이 식이 정리가 되죠. 여기서 그 뭐지? 얘가 포함되어 있어요. 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거 불가. 얘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잡음 부분을 우리가 뺀다는 거는 불가능해.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이 잡음 부분을 빼는 거. 그래서 지금 F head이라고 이제 모자 이렇게 씌운 거를 보통 head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자 쓴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여기 F head은 어떤 의미냐면 F에다가 플러스 뭔가 불필요한 요소 이렇게 이제 원본에 근접한 자, F에서 원본에 근접한 결과를 의미해요. 자, 이 식에서 보면은 위의 식에서 보면은 자, 원본 쪽에서 이 F는 원본인데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잡음이
잡음이 들어가 있어요. 원본인데 이 식의 이 뒷부분의 의미는 잡음을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잡음을 제거한다는 의미. 근데 우리가 잡음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랬죠. 잡음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본에다가 잡음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물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F#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찾을 수 없음. 그래서 얘에 근접한 F#을 구하는데 F#은 뭐냐면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음은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부분을 살려놨어요.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변환하면은 입력 영상 근사치 이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찾잖아요. 이걸 찾은 다음에 입력 영상의 근사치를 얘를 역필에 변환하면은 이게 되죠. 입력 영상의 근사치. 뭐 얘도 표현을 하면은 얘를 F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근사치 수준에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 잡음이 이게 뭐 얘 표현해도 얘가 0이다. 즉 잡음이 0일 경우 이 뒤에 항목이 아예 사라지니까 어때요? 사실은 이게 0이 돼버리면 우리가 원본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원본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장치에서든지 잡음이 없는 영상은 없어요. 잡음이 없는 영상은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음과 시스템 펑션을 이용해서 잡음과 이제 점확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부 추정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F#까지 씌워가면서 표현을 했느냐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에서 해볼 건데 이 부분이 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요. 이 부분이 영상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특히나 잡음이 많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교수님 이렇게 역변환을 하면 잡음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잡음이 증가해도 영상의 경계는 뚜렷해지는 건가요? 그치. 영상의 경계는 뚜렷해지지만은 잡음은 또 증가하고 잡음은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지. 예제 쪽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개념 자체를 잡기가 어려워요. 해봐야 아 이게 그거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인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서 직접 해보는 부분인데 영상장치 점확산 함수의 영상을 보면은 역컨볼루션 완벽하게 피사체를 복원할 수 없음. 왜냐면 앞에서 봤듯이 그 잡음에 의한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음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임의 잡음이 항상 영상장치에 의해 영상에 첨가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점 확산함수와의 컨볼루션에 의한 블러링 현상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잡음도 포함이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영상 결과는
그냥 단지 해상력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점확산 함수의 측정이나 완벽한 추정을 얻을 수가 없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영상이 뭐냐면 점확산 함수죠. 이 영상이. 그럼 이 점에 대한 피사체를 얻을 때, 이 점에 대한 피사체의 영상을 얻을 때 뭐냐면 이때도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때도 플러스 잡음이 들어간 점 확산 함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잡음이 어떤 애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장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 장 얻고 두 번째 장 얻고 세 번째 장 얻고 네 번째 장 얻을 때, 그러니까 수없이 이렇게 수없이 얻는다고 쳐도 잡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잡음이라는 게 이때 특성 1 이때 특성 2 이때 특성 3 특성 4 특성 n. 자, 이 잡음이라는 게 어떤 애냐면 이때 특성이 다 달라요. 모든 영상에서 동일한 잡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잡음을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음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마다. 그래서 이제 점확산 함수를 완벽하게 우리가 획득할 수가 없어요. 점확산 함수 자체도 잡음에 의해서 오염된 점확산 함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자를 이렇게 씌워서 F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교수님 몇 컨볼루션을 해서 잡음이 올라가는데 이 점확산 함수가 블러링 현상을 좀 만들잖아요. 블러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역 컨볼루션을 했을 때는 번짐도 내려가겠네요. 번짐 현상도. 번짐 현상은 줄어들어. 그렇죠. 자, 여기서 역 컨볼루션 취하면은 번짐 현상이 줄어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더 진행을 하면은 나눗셈을 할 때 작은 숫자들로 나눔으로써 오차가 확산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이 h of xy 이거 있죠. 이게 주파수 공간에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이런 형태를 띠게 돼. 물론 좌우 대칭인데 미안. 내가 자꾸 이제 기침이 나서 코로나는 아니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쪽 숫자들, 자, 주파수가 이쪽 영역인 애들은 H 값이 굉장히 낮아요. 엄청 낮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값이 0.1이다. 0.1이다. 그럼 어떤 값
A를 0.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A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 주파수 영역의 성분들은 뭐죠? 아까 그 FS는 F 플러스 뭐가 됐죠? H분의 잡음이 됐죠. 그러면 봐봐요. 잡음도 이쪽 주파수 성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잡음도. 그러면 이쪽 주파수 성분의 잡음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렇게 10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잡음이. 그래서 잡음이 있을 때 아까 앞장에서도 얘기했지,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잡음이 특히나 크면은 치명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이제 잡음이 존재할 때는 덜 효과적이다,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A 그림이 뭐냐면은, 원본 영상을 나타내요. A가 원본이에요. B는 뭐냐면은, B는 번진 영상. 번진 영상을 나타내요. B는 번진 영상. 얘는 번진 거. 그러니까 실제 A란 피사체를 촬영을 했더니 B가 나왔어. 자, 이게 글자로 A를 촬영했더니 B가 나왔어. B 이렇게 번졌잖아요. 이거를 역컨볼루션, 점확산 함수를 이용한 역컨볼루션 하면은 이렇게 원본에 가까운 영상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역컨볼루션을 적용한 결과 이렇게 얘에 비해서 번짐이 훨씬 덜하죠. 얘에 비해서 번짐이 훨씬 덜해요. 번짐이 훨씬 덜해. 근데 자, 이 경우는 잡음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 피사체를 촬영했는데 잡음이 거의 없이 이렇게 얻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피사체의 영상을 얻는데 잡음이, 자,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 피사체를 촬영했는데 잡음이 노이즈에 이제 N자를 많이 쓰는데 잡음이 첨가됐어. 그럼 영상이 번지고 잡음이 있는 상태야. 번지고 잡음이 있는 상태고, 자, 여기는 플러스 잡음이죠. 얘를 역컨볼루션, 하면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 역컨볼루션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영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야. 이게 이런 이유야. 그런데 이제 잡음이 첨가되고 번진 영상에, 자, 이 영상이죠. 이 영상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주파수 영역 필터링을 적용한다. 얘기는 뭐냐면, 자, D 영상, 이게 내가 숫자만 간단히 기호만 적을게요. 이게 D 영상이야. D 영상에
잡음 제거. 완벽하게 잡음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잡음 제거할 수는 없는데 잡음을 제거한 D' 영상을 만들어요. 자, 주파수 영역 필터링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를 퓨리에 트랜스폼한 거에 저역 통과 필터.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이쪽은 주파수 성분이 높은 부분이죠. 주파수 성분이 높은 부분들은 이렇게 막 10배씩 막 튀겨진다고. 그래서 아예 여길 지워버리는 거야. 여길 지워버리면은 이제 이쪽 부분, 바깥쪽 부분들이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10배 되는 일이 없어져요. 바깥쪽 부분은. 이걸 0, 강제로 A를 0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 부분을 0으로 만든 애를 이용해서 이 결과물을 이렇게 역컨볼루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제 번짐 현상이 좀 줄어들고, 그쵸? 번짐 현상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잡음의 영향도 많이 감소된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번짐 영상을 조금은 이제 개선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